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예의가 없다. 저 행동은 잘못됐다. 저런 선택은 어리석다. 이렇게 끊임없이 타인을 평가하고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그 비판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는 깨닫지 못합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집중하느라 정작 내 안의 문제는 보지 못하게 됩니다. 손가락질하는 손가락 하나가 상대방을 가리킬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타인을 비판할 때 그 비판이 실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교에서는 판단을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를 무분별지라고 하는데 선악이나 좋고 나쁨의 이분법적 사고를 넘어서 사물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는 이미 자신의 기준과 편견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는 즉시 예의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급한 연락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고 난청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목소리가 커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해버립니다. 이런 성급한 판단은 우리의 마음을 좁게 만듭니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고 사람들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구분하며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더 큰 문제는 타인을 비판하는 습관이 결국 자기 자신에게도 향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혹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가혹합니다. 타인의 작은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는 자책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됩니다. 판단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또한 배움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것을 단순히 잘못됐다고 치부하면 그 뒤에 숨은 이유나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보류하고 궁금해하면 새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유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비판은 또한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에너지로 전달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더라도 마음속에 비판적인 생각을 품고 있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판단을 멈출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고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순간 그 판단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판단 대신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어떤 상황에 있기에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질문을 던지면 비판의 마음이 이해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사람은 각자의 맥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비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고통받고 있고 모두가 행복을 원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비판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평화를 원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고 나도 실수하고 나도 때로는 옳지 않은 선택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면 타인에게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마음이 비판을 낳지만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용서와 이해를 낳습니다. 다섯 번째는 침묵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굳이 모든 것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평가나 비판은 입 밖으로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한번 나가면 되돌릴 수 없고 그 말이 만드는 상처는 오래갑니다.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잠시 멈추고 침묵하면 그 충동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판단을 멈추는 것은 무관심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도덕적 우월감에서 나오는 비판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건설적 비판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건설적인 피드백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대신 이런 행동은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이 아닌 관찰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자신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문화나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관점이 있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판단을 멈추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끊임없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누가 잘하고 못하는지 평가하는 일은 정신적으로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훨씬 더 자유로워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나는 내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비판하는 시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남의 흠을 보는 시간에 내 안의 빛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세는 대신 내 장점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물론 판단을 완전히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빠르게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점차 나아질 수 있습니다. 비판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알아차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놓아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명상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을 통해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 판단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타인을 비판하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기 자신을 잃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본래의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단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씩, 한 상황씩 판단하지 않고 바라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당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